또 못 살게 구네. 네. 네. 요즘 마블 영화 보셨어요? 요즘은 마동석 배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의 드웨인 존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그런 기대감이. 네, 영화에서 명작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히트 영화 하면 바로 이걸로 말할 수 있겠죠. 1000만 관객인데요. 바로 이 침체된 영화계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이 범죄도시 4의 천만 소식과 함께 또 K시리즈 영화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평론가 김도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요즘 굉장히 핫한 영화죠. 범죄도시 4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뭐야 이씨. 이 뭐야 밥 시킨 건가? 범죄도시 4는 보셨죠? 아유, 봤죠. 네, 어떠셨어요? 제 부모님이랑 제가 일단 영화관에서 보고 나왔는데 부모님이 네. 장혜수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혜수가 진짜 웃음 벨이다 막 맞습니다. 이러면서 네. 또 못 살게 구네. 네. 저 좀 괜찮았나요? 아, 이거 좀 부담이 돼가지고요. 뭐 또 못 살게. 네, 오늘 평론가님 좀 못 네. 살게 제가 굴어보도록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범죄도시 4 리뷰 영상에서 제가 좀 네. 못 살게 굴여보려고 하는데 그럼요. 별이 5개도 아니고 별을 네. 2개 주셨더라고요. 많이 준 거예요. 야 병식아 진실의 방으로. 2편이 나왔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편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사회파 어떤 범죄 영화였다면 네. 2편부터는 약간 헐리우드 오락 영화에 가까운 좀 더 약간 파워풀한 액션 중심으로 가는 시리즈로 바뀌어서 아, 이게 잘하면 한국형 프랜차이즈의 어떤 약간 신기원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3편은 저는 좀 2편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4편도 약간 반복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가면 약간 숨이 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처절하게 별점 2점을 줬던 것 같아요. 1000만 돌파를 그렇죠. 했는데 네. 또 22일 만에 돌파를 그렇습니다. 했다고요. 저희 네. 축하의 박수 그래도 한번 해야죠. 보내줄까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1편, 2편 이렇게 후속 시리즈가 속편에서는 기대감을 미치지 못하는 또 영화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데 이 범죄의 도시는 또 기록으로 보면 이 마동석만의 그런 한 방이 아니라 뭔가 여러 개의 이런 펀치들을 좀 나눠서 그래도 잘 점수를 내고 있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리즈의 좀 성공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 네, 성공 뭐라고 비결은 보세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한국 영화 전체 매출 규모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나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다들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네. 해외 시장은 이미 80% 이상 회복을 했는데 유독 한국 시장만 여전히 50% 정도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의 일단 영화를 보는 패턴이 좀 달라졌어요. 이를테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가 어디서 영화를 봤습니까? 주로 코로나 때문에 OTT 많이 그렇잖아요. 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더 이상 극장에 가지 않아도 OTT로 충분히 극장에 간 것처럼 영화들을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뭐 전반적인 영화 보는 문화가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들이 개봉하자마자 한 달 안에 OTT로 또 빠르게 또 OTT로 개봉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는 이제 극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관객들의 문화가 조금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이상하게 사람들의 어떤 영화를 보러 가는 그런 문화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한국 영화의 어떤 그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굉장히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극장에 왜 갈까요? 어떤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갈까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영화면 궁금증이 생겨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익숙한 영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맞아요. 오랜만에 내가 극장에 가서 네. 예전보다 훨씬 오른 극장 가격을 티켓 가격을 주고 영화를 봐야 하는데 굉장히 낯선 영화를 보러 가기에는 사실은 부담감이 맞아요.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화가 내 기대에 맞게 재밌을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이제 1000만을 기록한 거의 유일한 영화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영화는 보러 가면 마동석이 정말 시원하게 카타르시스를 주며 주먹을 날리면서 범죄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것을 보러 가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영화로 따져보면 그 전에 한국 영화에서도 좀 이렇게 속편, 시리즈물로 나왔던 영화들이 좀 많은 편이었나요? 있죠. 사실 어떤 세대세요? MZ 세대신가요? 네, 얼굴 보면 MZ 아닌가요? Z 세대신가요? 상관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별 2개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저 MZ예요. 저는 네. X세대입니다. 아, 네. 네, 저 90년대에 한국형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속편이 그때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투캅스 시리즈거든요. 들어는 봤어요. 네, 그 일단 안성기 씨와 이제 박중훈 씨가 출연한 이제 투캅스가 제 1편이 굉장히 성공을 하자 2편, 3편까지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첫 번째 프랜차이즈 시리즈 영화는 투캅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꽤 몇몇 영화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공공의 적은 아시죠? 설경구 배우 나왔던 네. 설경구 씨가 나왔던 공공의 적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강우석 감독님이 투캅스를 만든 감독이었는데 네. 공공의 적도 강우석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예요. 오. 그래서 공공의 적 같은 경우도 1편이 히트하고 나서 그 캐릭터를 조금 바꾸어서 또 속편을 만들어서 개봉을 했었죠. 예전에 두사부일체 네, 그런 영화는 네. 이 또 K 뭐 시리즈 영화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시리즈의 원류를 또 찾아가자면 네. 뭐 투캅스 이후에 사실 이제 두사부일체도 속편이 나왔고 조폭마누라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압니다. 신인영 배우. 네, 맞습니다. 네. 그 영화도 속편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가 정확하게 요거를 프랜차이즈화 하겠다라는 어떤 그 계획보다는 그냥 1편이 성공했으니까 야, 1편 덕 입어서 2편으로 돈 한번 벌어보자. 약간 요런 정신이기 때문에 어떤 줄기로 이 프랜차이즈를 성장시킬 것인가 그런 산업적인 어떤 접근이 전혀 없는 그냥 속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와 속편은 좀 다르거든요. 그것은 이제 시리즈물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본격적인 프랜차이즈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대중분들은 또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좀 간단하게 정의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의요? 이 네. 상품이에요, 일종의. 스타벅스처럼 네, 프랜차이즈처럼 그냥 누구에게나 익숙한 영화를 계속해서 산업적으로 만드는 그런 장르도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되게 고차원의 영화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언제나 정말 익숙하게 작년에 봤던 비슷한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네. 상업화된 그런 프랜차이즈 시리즈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제 미션 임파서블을 예로 들자면 1편부터 2번 편까지 사실은 스토리가 똑같아요. 톰 크루즈가 위기에 빠진다. 톰 크루즈가 팀원들을 모은다.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 포맷은 1편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프랜차이즈의 맛인 것이죠. 이를테면 스타벅스에 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커피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시리즈물을 제작할 수 있는 이 제작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스타의 존재입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가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미션 임파서블이 지금 30년에 걸쳐서 속편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네. 톰 크루즈라는 압도적인 스타 파워를 가진 배우의 힘이 있거든요. 헐리우드는 이를테면 뭐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온갖 뭐 마블 영화라든지 블록버스터용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한국은 천만 영화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오락 영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중 영화 같기도 하고 아트 영화 같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대중 영화 같기도 하고 네. 사실 한국 영화의 파워는 그 두 개가 약간 이렇게 섞여 있기 섞여 때문에 사실은 좀 해외 시장으로부터 얘들 영화 좀 독특하다. 상업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굉장히 예술 영화 같네. 할리우드 영화는 그냥 까놓고 우리는 그냥 돈 때문에 재밌는 블록버스터를 만들 거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록버스터용 스타들이 따로 있어요. 이를테면 드웨인 존슨이라든지 빈 디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스카를 받을 생각이 없는 배우들이에요. 그죠? 네. 그저 액션을 잘하고 그런 시리즈만 몇십 년을 하는 배우들이고 그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배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동석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동석 배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의 드웨인 존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벌써부터 또 그럼요. 많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독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리우드 시스템을 보고 조금 따라해 나가고 답습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충무로에 조금씩 도입을 해 나갔다고 그렇죠. 또 이렇게 네. 하는데 배급사들과의 이런 어떤 제작 환경이라든지 네. 이런 투자 비용이 좀 확대되면서 규모가 좀 커지고 있나요? 한국 영화의 전체 극장 매출 규모의
변화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1999년에 한국 영화 전체 매출 규모가 5천억이었습니다. 2004년에 그 규모가 8천억으로 올라가요.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가 1000만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와 정말로 1대1로 대결을 할 수 있는 제작 요건이 그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2009년쯤에 1조를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1조 5천억을 돌파를 해요. 2000년대 초반부터 CJ 엔터테인먼트, 롯데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같은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영화 돈 된다, 영화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기업들이 어쨌든 영화장에 뛰어들면서 영화의 퀄리티들이 점점점 헐리우드와 비슷하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 한국 영화 매출 전체 규모가 2조 5천억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OTT, 넷플릭스는 OTT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네. 오징어 게임이 폭발을 하면서 그리고 K-팝도 폭발을 했잖아요. BTS, 뉴진스 같은 것들이 이제 맞아요. 정말 전 세계적인 그룹이 됐어요. 이게 우리 지난 5년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한국 문화, K-컬처가 그렇게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 극장에 안 가고 음악을 그냥 집에서 듣고 스트리밍으로 듣고 OTT, 특히 넷플릭스로 시리즈를 보는데 한국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기록까지 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영화 현장에서 영화를 만들지 못하게 되자 OTT용 영화만 계속 제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산업이 OTT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빠르게. 그래서 지금도 OTT 제작 현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극장용 영화는 약간 멈춘 상태예요. 개인 카페만 가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프랜차이즈 카페만 가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영화도 프랜차이즈 영화만 계속 네. 찾으러 다니는 그런 관객분들께서 뭔가 기대하는 어떤 기준이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성공한 프랜차이즈의 모든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1편부터 뒤로 쭉 갈수록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게 퀄리티 체크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요즘 마블 영화 보셨어요? 저는 요즘은 안 그렇다니까요. 봤던 것 같아요. 마블 영화도 네. 2000년대 후반쯤에 시작해서 2010년대를 경유를 하면서 속편들을 너무 잘 만들어냈어요. 그잖아요. 네. 과거에 1편, 2편, 3편도 너무 재밌거든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영화들은 뒤로 갈수록 좀 재미가 없어지는 시리즈들도 있었어요, 사실. 이를테면 앤트맨 3편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2020년대 들어오면서 마블 영화의 편수도 줄어들고 수익도 줄어듭니다. 관객 수도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는 익숙한 프랜차이즈점을 마블이 그렇게 커다랗게 차려놓고 15년을 정말로 장사를 잘했지만 퀄리티 체크가 안 되고 점점점 맛이 없어지다 보니까 관객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블 영화는 굉장히 위기에 빠진 프랜차이즈가 됐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속편까지 가면서 퀄리티를 일정 정도 관객들이 좋아하는 퀄리티를 지켜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또 이번에 놀랐던 건 이 마동석 배우님께서 정말 주연뿐만 아니라 뭐 기획부터 제작에까지 또 다 참여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흔한 건 아니죠, 평론가님? 흔하지 않죠. 사실 이전 한국 영화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할리우드. 할리우드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실 미션 임파서블 1편이 제가 대학교 때 개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영화의 총 제작은 톰 크루즈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가 영화를 만드는 방식으로 마동석은 지금 범죄도시라는 프랜차이즈를 총지휘해서 자신이 어쨌든 기획하고 투자까지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캐릭터 자체, 이야기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범죄도시 4를 기점으로 네. 또 이 K 프랜차이즈형 영화들이 잘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평론가님?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 영화 혹은 OTT도 뭐 어쨌든 한국 영화니까요. 네. 들이 가장 아이디어를 많이 빌어온 매체가 뭘까요? 웹툰입니다. 웹툰. 웹툰 원작으로 워낙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굉장히 히트했던 무빙이라는 무빙. 시리즈 있었죠. 근데 강풀 작가의 무빙을 잘 보면요, 굉장히 프랜차이즈화하기 좋아요. 각각의 주인공들이 슈퍼히어로잖아요.
근데 캐릭터를 쪼개가지고 각각의 극장용 영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들을 한국 영화계가 좀 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범죄도시 같은 프랜차이즈를 기획하는 일은 지금 벌써 이미 시작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의 지금 약간 가라앉은 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무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듣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끌리는 영화들 또 그런 시리즈 영화들은 대부분이 슈퍼히어로 뭔가 그 강렬한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또 다 존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이런 웹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해외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네. 앞으로도 분명 많은 또 K 시리즈 영화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OTT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콘텐츠 시장 안에서 저희가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장은 산업이 돌아와야 합니다. 극장의 전반적인 매출 규모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OTT로 올려간 관객들을 다시 극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극장에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OTT는 한국 OTT가 아니에요. 넷플릭스는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제작되는 모든 한국 영화들 IP, 저작권은 한국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 기속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단이 있잖아요. 한국 영화가 OTT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 사람들에게 파지는 건 알려지는데. 좋지만 정작 그 저작권 IP는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OTT로 지금 몰려간 사람들을 한국 영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범죄도시 같은 이런 히트작들이 조금씩 더 나와줘야 돼요. 평론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감을 한마디로 한마디로요? 오늘 소감을 한마디로 좀 해주신다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한마디로 뭘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이건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정말 화이팅! 화이팅! 앞으로 또 이 범죄도시 5, 범죄도시 6, 또 8까지 정말 이 많은 관객분들이 또 극장을 찾게 될 이유를 저희가 꼭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EBN 히트의 탄생은 앞으로 K 프랜차이즈 영화의 또 미래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과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EBN